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에 며칠씩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며칠째 그 말을 씹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떠오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생각납니다. 밤에 누우면 더 선명해집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고 또 그 생각입니다. 아마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실 겁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했던 말, 어머니 음식 좀 적게 하세요. 다 못 먹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내 정성이 부담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오지 말라는 건지. 아들이 전화 끊으며 했던 말,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할게. 그 나중에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친구가 모임에서 한 말, 너는 좋겠다 한가해서. 한가한 게 아니라 혼자인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런 건지. 이런 말들, 5초면 끝나는 말들. 그런데 그 5초짜리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며칠을 삽니다. 어떤 건 몇 달을 가고 어떤 건 몇 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애써라. 단순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우리 삶이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빠르게 판단하는지, 그 빠른 판단이 어떻게 삶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조금만 멈추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편지를 쓰고도 보내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 링컨. 또 한 사람은 오래된 영화 속에서 성급한 11명 사이에서 홀로 잠깐만요라고 말했던 배심원 8번.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른 두 사람. 하지만 묘하게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응을 늦춘 사람들, 판단을 미룬 사람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 사람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닌가?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왜 내 판단이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말을 했습니다. 음식 좀 적게 하세요. 이것은 사건입니다. 녹음기로 녹음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5초짜리 소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은 판단입니다. 녹음기에는 안 나옵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해석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며칠씩 괴롭히는 것이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겁니다. 며느리의 말은 5초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며칠을 갑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밥맛을 없애고 기분을 망칩니다. 원인이 뭡니까? 며느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 빠른 판단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1초? 2초? 생각할 틈도 없이 감정이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다쳤을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바로 이 순간에 주목했습니다. 사건과 판단 사이, 그 찰나의 틈. 그는 말합니다. 그 틈을 조금만 늘려보라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라고. 그러면 삶이 조금 덜 시끄러워진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마라. 잠시 멈추고 그 일이 정말 내 생각대로인지 살펴라. 며느리가 말을 했을 때 바로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정말 그런 뜻일까?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까요? 왜 멈추지 못하고 바로 결론을 내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이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던 시절. 그 시절은 망설이면 지는 시절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지각이고 지각하면 월급이 깎였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빨라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이 말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뭘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집안 경조사, 갑작스러운 돈 문제.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혼자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30년, 40년, 어쩌면 50년. 몸에 배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을까요? 문제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에서도 물러났거나 곧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빨리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걸 모릅니다. 여전히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며느리가 말을 하면 바로 해석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며칠을 소갈이 합니다. 사실 기다렸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생각했으면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빠른 판단이 스스로를 괴롭힌 겁니다. 지나간 일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잠깐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느려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위대함이 아닙니다. 저는 링컨이라는 한 인간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링컨도 화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그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배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링컨은 분노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서운할 때 느끼는 그 마음. 아무리 해줘도 모르는 것 같을 때 그 답답함. 링컨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링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에 분노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날카로운 말, 신랄한 비난, 쌓였던 억울함.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식한테 서운해서 밤새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던 적 있으십니까? 내일 만나면 이 말은 꼭 해야지 하고 결심했던 적.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던 적. 그냥 넘어갈까 싶었던 적. 링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쓴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링컨은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를 새로 써서 보냈습니다. 링컨이 보내지 않은 편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게티즈버그 전투 직후 미드 장군에게 쓴 편지입니다. 게티즈버그 전투, 남북전쟁 최대의 격전지, 1863년 7월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링컨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군이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격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퇴각하는 남군을 추격해서 전쟁을 끝내시오. 하지만 미드 장군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남군은 무사히 퇴각했습니다. 전쟁은 2년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링컨은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미드 장군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소. 그 많은 목숨이 당신 책임이요. 그런데 그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죽은 후 그의 서랍에서 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드 장군에게 쓰고 서명했으나 보내지 않음.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미드 장군의 사기가 꺾인다.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전쟁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다스릴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내지 않은 편지의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멈춤을 링컨은 실천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링컨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여러분의 삶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평생 많은 판단을 내려오셨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책임지며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혼자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집안에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해야 했고, 월급날 전에 돈이 떨어지면 바로 어딘가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빠른 판단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들 중에 지금 돌아보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싶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서운해서 끊어버린 연락, 오해가 오해를 낳아 멀어진 관계.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판단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싶은 것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빠르게 판단해야 살아남을 수 있던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됩니다.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이제는 내일 생각해 보자고 해도 됩니다. 그게 늦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제 한 편의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1957년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그의 유무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죄로 결정되면 소년은 사형을 당합니다. 배심원들이 좁은 방에 모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답답한 공간. 모두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투표. 유죄 11표, 무죄 1표. 11명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증거가 뻔하잖아. 목격자도 있고 흉기도 나왔고. 뭘 더 따질 게 있어? 빨리 끝내자고. 그들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용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다. 저 소년은 범인이다. 명백하다. 그런데 영화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르게 말합니다. 배심원 8번. 그는 무죄의 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배심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소년이 무죄라고 생각하오? 배심원 8번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는 무죄다라고 확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고 한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봐도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울림이 있을까요?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집안이 다 그렇지. 뻔해, 더 볼 것도 없어. 우리도 영화 속 배심원들처럼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8번은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검토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흉기가 정말 소년의 것이었나? 사건 당시 상황이 정말 그랬던 건가? 처음에 다른 배심원들은 짜증을 냅니다. 시간 낭비야. 우린 바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배심원 8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증거의 허점을 짚어나갑니다. 그러자 한 명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대 1이었던 투표가 10대 2가 됩니다. 9대 3이 되고 6대 6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죄 12표. 처음에 뻔하다고 생각했던 11명 모두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빠른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뻔하다고 생각한 것도 다시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 잠깐만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에 대해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들에 대해 원래 그렇다고 단정했던 것,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멈춤은 참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이 참아오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감정을 눌러 담고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더 큰 것을 위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참는 것은 억지로 눌러 담는 것입니다.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바깥으로 안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건 힘듭니다. 지칩니다. 병이 됩니다. 그런데 멈춤은 다릅니다. 멈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가? 일단 결론을 안 내리는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음은 감정을 누르는 것입니다. 멈춤은 판단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참으면 속이 끓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참으면 나중에 터집니다. 멈추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참으면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멈추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도 이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잠깐 미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링컨이 그랬습니다. 화를 참은 게 아니라 편지를 쓰고 서랍에 넣어둔 겁니다. 감정은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종이 위에. 다만 판단을 며칠 미룬 겁니다. 배심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 무죄다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아직 모른다. 좀 더 보자고 한 겁니다. 결론을 잠깐 미룬 겁니다. 그 잠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긴 이야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10초 세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로 뭔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표정이 굳어지려 합니다. 그때 속으로 10까지 세보십시오. 천천히. 1, 2, 3, 4. 10초가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의 강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내일 생각하기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서운합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이 생각이 맞을까? 일주일 후에도 이렇게 생각할까? 지금 이 순간에는 서운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냥 바빴던 거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내일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단 쓰기입니다. 링컨처럼. 화가 나면 일단 써보십시오. 메모장에든 종이에든 휴대폰에든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보십시오. 하지만 바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하루를 두십시오. 다음날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때 가서 정말 보낼지 결정해도 됩니다. 대부분은 안 보내게 될 겁니다. 그냥 두자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한 번이라도 멈춰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애써라.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삶이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멈추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해가 풀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링컨은 편지를 쓰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멈춤이 더 나은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심원 8번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소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빨리빨리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저는 압니다. 이제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바로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느린 게 아닙니다. 그게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오셨기에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판단을 내리며 가족을 지켜오신 여러분은 이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내린 판단 중에 혹시 10초만 늦췄다면 달라졌을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